구르기 좋은 날 퍼포먼스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처음에 큐브 작업하신 거 이렇게 구른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질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좀 즐거움도 있고 또 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 그 장소에 따라서 비춰지는 대상의 그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 왜곡된 모습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찾을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 선생님께 처음 이렇게 구르기로 퍼포먼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언제 어떻게 왜 궁금합니다. 아, 네. 이거 가시죠. 네, 구르기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실내 작품 전시할 때 천에다가 물 넣은 큐브를 가지고 먼저 단어를 사용했고, 이제 외부에서 불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머지의 프로젝트 참여하면서부터인데요. 우리 저기 몽골에 같이 가신 용관 선생님도 계신데 작년에 이제 몽골에 전시하러 한번 갔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좀 아쉬워가지고 이걸 좀 들고 가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몽골에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 제가 그냥 옆에 그냥 놔뒀더니 나 이거 좀 들고 나가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눈밭에서 막 엄청 재미나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갈 때 또 전시하러 가는데 파란색 좀 하나 큰 거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작품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유럽에서 되게 좋은 작업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베를린에 있는 그 유대인 그 학살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큐브 기둥들이 쭉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광장인데 그 큐브가 그 공간을 설계할 당시에 거기서 죽어갔던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관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브를 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퍼포먼스 했었고 또 우연히도 또 의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옷이 그 줄무늬 지금 입고 계신 이 옷을 입고 하셨어요. 그래서 느낌이 마치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서 입었던 제수복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느낌 좋았었는데 그 당시에 또 선생님 작업하실 때 소감이라든지 또 작업 끝나고 나는 이런 의도로 작업을 했는데 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작업 끝나고 나니까 또 더 많은 의미들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떠셨는지. 저기 베를린 갈 때 이제 가장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홀로코스트 추모비인데요. 이제 사진으로만 봤죠, 제가. 네. 이게 원래 워낙 큐브 모양, 이런 조형성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관 모양, 황금색 관 모양, 이런 작업들도 좀 했고 해서 이전부터 좀 알고 있는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삶과 죽음을 좀 이렇게 의미하는 어떤 작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 장소에서. 거기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가 이제 그 학살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느끼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이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소중한 시간 이런 것들은 제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좀 처음 거의 이제 그런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한 거라 제가 이렇게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이런 거는 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느낀 감정을 또 우리 여기 땀 뻘뻘 흘리고 계시는 이재용 감독님이 또 이제 영상으로 또 표현을 같이 또 해주셨고 또 우리 뒤에 저기
이제 모델 비슷하게 생기신 권영희 선생님이세요. 네. 그 사진하시는 선생님께서 또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셔가지고 네, 그런 뭐 같이 협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간들을 네, 홀로코스트 추모비에서 네,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아티스트 토크를 먼저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관객들하고 굴리기를 하느냐 아니면 굴리기를 먼저 하고 와서 아티스트 토크를 하느냐 뭐 이런 의논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굴리기를 먼저 하고 나면 또 작품을 보는 시선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굴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토크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굴리기 하셨던 분들의 어떤 소감이라든지 느낌도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네, 선생님 어떠셨는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섰던 이유는 네.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용기 있게 나섰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재미가 있다기보다 부담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무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무게가 그냥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굴릉쇠굴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또 큐브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큐브 던져가지고 하는 그 느낌이 제게 왔기 때문에 항상 빨리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어제도 제 작가님 만났을 때는 저도 불러볼게요 이래갖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아까 호기 있게 탁 나섰는데 막상 얘를 내가 딱 대면을 하는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거울처럼 미러잖아요. 내 자신도 보일 뿐만 아니라 네. 내 자신을 보기 이전에 먼저 얘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탁 하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아까 또 부산대학 이렇게 올라갈 때는 두 사람 저하고 이제 박 대표하고 둘이서 올라가는데 둘이의 그 어떤 그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와서 모든 거랑 제가 몸으로 느꼈을 때는 어떤 때는 이게 십자가 같기도 하고 우리 아까 대표님이 할 때는 삶의 무게이기도 같기도 하고 또 끝으로는 번쩍번쩍 빛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허상 같은 우리의 욕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날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욕망이 빛나서 예뻐서 달려갔는데 그것에 막상 딱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담감, 여러 가지 느낌 또 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부산대학 그 운동장에 갔을 때는 갑자기 이게 놀이처럼 또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게 굉장히 또 뭐라는 obstacle 하나의 장애물 같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홀로코스트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뭔가 모르는 그 기념비처럼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은 한번 해볼만 하구나 잘 왔구나 이런 어떤 저는 아니 그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원까지는 안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제 저는 하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맛에 하는 거구나. 그걸 진짜 조금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가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감정, 주위 환경, 사람과의 관계 한 여러 가지를 좀 느끼게 해서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던지게 되면은 놀이 같은데 막상 놀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어서 오늘 바람 부는 날 잡았다.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딱 시간 맞춰서 오신 우리 김종희 선생님. 고르기를 같이 해야 뭐 이제. 근데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구르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는 게 순서를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그 설치 조형 작업 이렇게 하시다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저한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작가들 행위 예술을 하시는 작가분들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를 한 잔 드시고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의논 나눌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날 기억. 기억납니다. 네, 네. 그날 얘기 번역이 조금 잠깐. 해주세요. 아. 그때는. 제가 이제 큐브를 만들어서 작업을 좀 큰 작업하다가 안에 제가 좀 들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작업실에서 막 찍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안 돼.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대표님 찾아왔어.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실 모델이 있었어요. 그 작가가 여기 그 머지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섭외를 하러 왔더니 다른 작가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언덕 작가를 또 만나게 됐고, 언덕 작가랑 이제 모델로서 처음에 섭외했지만 퍼포먼스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덕이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이것도 좀 완전 또 감동을 받았고, 그때 이제 권영희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내가 찍을 수 없는 사진이 맞았구나. 이거 내가 찍을 수 없는, 내가 이제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또 알게 돼서, 저는 좀 그 클래식한 작업만 했어요. 자화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작업하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대표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물이 좀 약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 마침 잘 됐다. 여기 다 퍼포먼스 하고 사진 찍고 다 그런 분들 지금 모여 앉아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막 이러쿵 저러쿵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졌던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에는 그 영상이 없는데 네, 슬라이드에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으시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그 큐브 작업, 딱지 작업을 외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 막 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슬라이드 이거 네네,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있죠? 여기에는 그 슬라이드가 재생이 안 되거든요. 재생해야 돼요? 그럼 그렇구나. 노트북. 네. 되게 저는 선생님 작업하면 바깥에서 큐브 반짝이는 어떤 재질로 해서 외부의 이미지를 이렇게 왜곡시켜서 보여준 작업이었다면, 그때 작업은 박스 안에 딱지 모양의 반짝이고 비춰지는 재질로 해서 작품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간 사람이 다양하게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퍼포먼스가 남녀 커플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장면들이.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제목을 그런 제목 제가 간지러워서 잘 안 찍는데, 이게 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설명이 많은 그 제목을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서 사랑하고 죽고 이렇게 했어요. 나서 태어나서까지 적으려고, 그래서 태어는 괄호로 삭제하고 나서 사랑하고 죽고, 아주 심플한데 예. 근데 이제 둘 커플이 언덕이랑 알렉산더인데, 제가 이제 남자 퍼포먼스 모델도 한 명 구해달라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그런 거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키가 막 180 넘는 막 진짜 화이트 러시아이 완전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뮤지컬 배우였어요. 성악 전공하신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작업을 했는데, 두 분이 실제로 또 이게 연인 사이여서 굉장히 그런 스토리가 잘 표현이 되었는데, 그 다음 전시까지 이제 제가 연결해서 이제 작업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헤어졌다는 거지. 제목 똑같아. 제목도 그 작품 때문에 섭외했는데 헤어졌다. 그래서 내가 자기 헤어져서 이렇게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아니 너네 헤어진 거는 헤어진 거고 우리는 일로 만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제 순간 이제 조금 멈칫하더니 생각해보니 그렇거든. 그냥 둘이 연인이라서 내가 작업하자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작가로서 만났는데 둘이가 사랑을 하든 사랑하지 않든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헤어진 상태에서도 나서 사랑하고 죽고 이 작품을 또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작가님 만나가지고 노트북으로 그 뒤에는 됐으면 무사하고. 그 두 분은 계속 만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나서 때는. 사람은 축구까지 왔는데도. 이제 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까지 했고, 예. 예. 그다음 이제 두 분이 사랑하는 것 같진 않고, 네, 각자 따로. 아, 이렇게. 예. 네. 이제 이번 그 작품은 사실은 제가 롤링큐브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렇게 발표한 시작은 작년에 이제 홈티, 다대포 홈티라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참여하면서 다대포 일대랑, 그다음 을숙도 이런 데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굴리고 물에 뛰어보내는 이런 이제 퍼포먼스 작업했고, 또 을숙도에서는 다른 작가님들, 이제 입주하신 세계적인 또 작가님들하고 굴리기 시합을 했어요. 네, 굴리기 시합을 해서 이게 뭔가 경쟁도 있어야 돼. 이 어른들은 그냥 굴리니까 재미가 없어. 시합을 하니까 그 나무까지 갔다가 오는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힘드셨던 분은 이제 감독님. 우리는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자기는 지금 다 따라서 10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봤어요. 감독님은 체력이 괜찮으시더라고요.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인데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곳에 즐겁게 놀면서 굴리고 다니면서 우리 이제 어떤 정화작용을 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애기들이 놀러와서 오픈스튜디오 놀러와서 아까 우리 만난 애기보다는 조금 더 큰 애기 10대들이 놀러와서 안에 있는 큐브를 자기도 좀 들고 나가서 굴려보면 안 되겠냐라고 제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큰 거는 좀 위험하니까 작은 거를 한 5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5개 싹 다 들고 나가서 걔네들이 제가 갖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자기네들 원하는 색깔 있어. 어떤 애는 이 색깔, 나는 이거를 주세요 하고 달려있는 거를 떼서가고, 어떤 애는 구석에 있는 걸 또 떼서가고 해서 5개 큐브가 다 나가서 이제 이렇게 또 그 애기들이 하는 거. 어른들은 좀 이게 굴리는 게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좀 어려워하거나 이게 좀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애기들은 자기보다 키가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볍게 굴려요. 굉장히 그 경쾌하게 이렇게 그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작업은 지금 보여드린 작업보다 이제 나중에 했지만 이제 초행길이라는 이 타이틀로 제가 먼저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시는 작년에 대표님하고 여기 작가님, 권영희 작가님, 이재용 작가님하고 또 지금 저쪽 그 사진에 있는 유지현 작가님, 최영자 작가님하고 이제 여러분 한 7분 정도가 유럽 아트버스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같이 동참하면서 퍼포먼스하고 이런 거 안 한 사람 저밖에 없어.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베테랑 작가님이신데, 제가 이제 저의 작품 색깔은 이제 유지하면서,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게 이제 지금 나오는 롤링 큐브예요. 그래서 작가님 생각했던 롤링 큐브 있잖아요. 네. 아까 말할 때 본래 의도는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거울처럼 다 비치더라고요. 네네네. 작가님 생각했을 때 볼 때 큐브는 본인 자신입니까? 셀프입니까?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러 큐브는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현실, 그 다음에 나의 자화상, 특히 이제 뭐 우물에 비춰진 나의 얼굴, 뭐 이런 이제 뭐 시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착안을 많이 했고, 이전에는 그렇게 비춰진 모습을 뭐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본 시선을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시선은 각자 느끼게끔, 각자가 바라보는 세계를 볼 수 있게끔,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그 앞에 롤링 붙인 이유가 네. 나라는 셀프가 이 상에서 어떻게 굴러가든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나고 현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롤링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인 거죠. 이제 보이네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자, 조금 보기 낫나요? 네. 어머, 손 찡겼어. 조금 보기 낫죠? 조금 낫는데 한 번 더 돌릴까요? 제가 작업을 사실 좀 생각보다 좀 오래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전이 한 27회 부끄러워요. 사실 이제 몇 회 했다고 하면 이제 부끄러운데, 근데 이 앞에 거부터 이렇게 보여드릴 시간은 잘 없어요. 이렇게 요 작업, 요 시리즈만 보시고 저 시리즈만 보시고 이런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작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게 첫 개입전이에요. 이게 2003년입니다. 20년도 더 됐어요. 첫 개입전인데,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제 남동생도 오긴 왔었어요. 저는 남동생밖에 없고, 어릴 때 딱지치기 하고 뭐 로봇 만들기, 레고 조립하기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이제 우연히 있다가 옛날에 워낙 딱지를 많이 적었으니까 이제 저만의 좀 딱지가 나온 거예요. 전을 씌우고 좀 더 이제 뭐 엄마 입던 한복청 같은 이런 거 잘라갖고 이제 막 뭐 만들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서 이게 이제 첫 개인전. 그래서 딱지는 저한테 굉장히 뭐 어릴 때 추억이자, 또 이제 이 정육면체의 어떤 그 형태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산처럼 올라오는 거,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가는 어떤 이게 방향성, 그 안에 이제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수천 개를 접어서 또 하나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형태의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전시되어 있는 거고, 또 이제 약간 미묘한 색감 차이를 주면서 반짝반짝하는 약간 보석처럼,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느꼈던 뭐 희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감천문화마을 빛의 집이 제가 받은 타이틀이 그래요. 빛의 집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의 집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민해서 했던 작품이고, 전에 소물 넣은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한 2011년쯤에 천 외피에다가 소물 넣어서 얘가 물렁물렁한 큐브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돼요. 이때는 사실은 제가 좀 어린애들을 키울 시기였어요. 굉장히 촉감이 많이 예민해져 있던 시기였던, 애들하고 부들부들한 어떤 감각,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해서 아마
소재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네, 2009년 구루다라는 이 전시를 하게 돼요. 약간 주사위 모양 같은 이게 다트도 있고, 이때 아무리 굴려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이제 이때 애기들은 어리고, 저기 중간에 있는 애가 저희 애예요. 네, 저기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오른쪽 애가 지금 이제 성년된 지가 좀 제법 됐고, 나머지 두 애는 저희 친구 애기. 엄마 아빠 군인이니까 움직임이 다르더라고. 갑자기 막 이렇게 굴리더라고 정말. 네, 얘네들도 지금 이제 거의 성년이 다 된 친구들인데, 내가 이거 아무리 굴려도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어려워. 살아가는, 내일 돼도 내가 또 그 문제에 또 부딪히고, 그 다음날이 돼도 또 부딪히고, 이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였어요. 좀 마음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부르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제가 이 지금 작업에 이제 사실은 모태가 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근데 이때는 또 막 야심에 차 있었어. 이거를 지금 보여지는 건 한 10몇 개를 설치를 했는데, 미술관에서 전시하려면 한 20개 정도는 해야지 하고 제가 이거를 한 3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은 전시하고 반은 이제 작품화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좋은데 큰데 하려면 많이 작업해야지 이런 야심에 차 있었어. 근데 진짜 한 몇 년 전에 연락이 와서 다른 작품하면 안 되냐니까 꼭 이거를 해달래. 근데 제가 새 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한을 제가 이렇게 풀기도 했고. 이거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일까요? 중간에 이제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홀이 있는 상태에서 전시했는데, 자연스럽게 관객 참여가 됩니다. 제가 관객 참여를 꼭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전시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는 안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만지고 싶고, 만지면 안고 싶고, 그러고 내가 거기에 안기고 싶고,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사진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정말 많이 이제 많은 그 관객들을 만났던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이상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안에 들어가서 안겨 있다가 또 가요. 또 한참 동안 또 안겨 있다가 갔던. 근데 이제 또 그게 이제 저한테는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작품이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 그러고는 규모가 좀 커졌어요. 이 정육면체의 형태성에 대한 완벽한 큐브가 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고, 완벽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부성설이죠. 완벽한 거는 없는 거. 개념적에서만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예술 세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시기고, 천에 그 솜을 넣었던 그런 큐브들을 제가 껍질을 다 벗겨요. 그래서 그 안에 안에 있던 솜들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솜을 가지고 따로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그 관객들이 참여해서 굴리고 했던 그런 솜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응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제 작업했던 큐브 너머는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벌룬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벌룬 작업하니까 이게 벌룬인 줄 아는데, 처음에는 다들 딱지 크게 접어서 붙여놓은 줄 알더라고요. 이제 그 벌룬이라는 매피를 가지고 안에 조명을 켜서 천장에 띄우는 이런 작업 형태를 한 2018년 정도 돼서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딱지
제가 작업했던 딱지를 사진 찍어서 한 것도 있고 이런 작업들도 있고 이제 재질을 바꾸면서 비춰지는 재질로 해서 미러 큐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딱지를 좀 비치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외벽이 좀 비치는 이거는 원형 정치장에 외벽이 비쳐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냥 자동 찍게 돼 있어. 외벽에 내가 비치고 큐브가 달처럼 떠 있고 달이 저는 정말 어릴 땐 달이 저를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어디만 가도 달이 저를 따라오는 거야. 그것처럼 이렇게 그 천장에 떠 있는 라이트 벌룬이 이제 나를 따라다니고 이 외벽에는 은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 정확하게 봐야지만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을 찍는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작업했던 거고 이게 이제 머지에서 전시했던 작품이에요. 큐브를 오픈해서 해체해서 보여주고 제가 이제 요 안에 이렇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안 돼. 이 전문가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인 왼쪽에 언덕 알 위에 오른쪽에 알렉산더고 네? 에프제냐. 알렉산더 에프제냐. 알렉산더. 다 알렉산더. 예, 김씨가 알렉산더예요. 네. 제가 아는 알렉산더만 해도 몇 명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영희 선생님이 사진 찍어주셨는데 큐브에서 보여지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여기 이 사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나의 얼굴이 굉장히 여러 개로 이렇게 이 조각조각 난 것처럼 다른 표정으로 사실은 보여져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는데 권영희 선생님하고 또 언덕 작가 또 이 그 알렉산더 작가하고 같이 작업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또 큐브 작업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하기도 했고 이거는 아까 미러 큐브 그 원형 큐브에서 나의 모습을 찍은 거를 제가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비춰진 나의 모습을 이건 비친 게 아니에요. 비춰진 것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큐브로 다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큐브 정육면체 형태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바람이 빠진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수면 아래에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별이 쏟아진다 이런 작업들도 했고요. 요것도 머지예요. 네. 머지가 참 이렇게 작업해서 이게 잘 나와요. 예. 롤링큐브 시리즈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롤링큐브는 세상 밖으로 나온 미러큐브를 들고 또 메고 굴리고 하는 퍼포먼스하고 이제 행인들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참여의 기록 영상 그리고 큐브 설치 작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제가 롤링큐브 관사를 어를 써야 되나 덜을 써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지만 그냥 요 ing 느낌이라든지 영어도 제가 좀 조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글자가 예쁘면 그냥 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롤링은 벌룬 형태의 미러 큐브를 이제 비춰보고 또 굴리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위이고 이런 행위가 선생님이 거의 이걸 보신 것처럼 제가 이거 지금 처음 보여드린 보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반짝반짝하니까 어떤 삶의 희망이라든지 또 느끼는 사람마다 이게 굉장히 무겁게도 느껴지고 또 굉장히 가볍게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삶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전시했던 초행길의 작품들이고 이때는 구르다가 먼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구르는 게 인생을 상징하는 어떤 초행길이다 라는 이런 개념들을 중점으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렇지만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 롤링 큐브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고, 이게 이제 다대포 바닷가에서 걸린 네, 큐브예요. 이거는 좀 큰 큐브예요. 약간.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또 여기는 또 시내라 보니까 위험해서 좀 작은 큐브를 불렀는데, 굴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노을이 지는데 물가에 얘가 둥둥 떠 있으면서 힘겹게 또 부르다가 물 위에 굴리면 굉장히 부드럽게 굴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굴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그날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됐고, 그러다가 떠내려 보냈어요. 네. 잘못하다가 떠 있는 것만 하고 나 빠지고 그냥 탁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물이 빠질 때라 얘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가면 이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빠빠이 해서, 네, 얘는 지금 둥둥 떠다니면서 세계를 지금 돌고 있겠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그 큐브의 영상을 맵핑하는 거, 큐브의 그 영상이 막 돌아가는 그런 또 반짝이 오로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설치도 한번 해봤고, 네. 그리고 이제 관객 참여하는 작품들 이런 것도 작업을 해봤고요. 이번 전시는 이제 각자의 어떤 삶의 무게를 이 작가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제 사실은 좀 보여드린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한 이제 홀로코스트 전시부터 추모비에서 한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성백 작가님이 정말 인생의 무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작업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냥 얼굴만 봐도 이렇게 막 느껴서 이렇게. 네. 그러고 십자가 진 것 같아요. 예, 십자가 진 것 같은 그런 또 파라 처치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해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만 정말 교회 안에 욕망이 더글더글한, 인간의 욕망이 더글더글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교회와 또 이제 바로 십자가를 맨 것 같은 그런 이제 손백 작가님의 퍼포먼스를 보고 절묘하게 연결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한 작가님은 그 베를린 도시를 이렇게 활보하면서 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은 불안정한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셨고요. 근데 우리 애기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게 큐브를 똑같은 큐브, 제 처음엔 좀 작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이 된다는 거를, 네, 이게 이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제가 여기는 머지 장소 전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설치를 좀 했어요. 철판에 그 흐릿하게 이렇게 또 대표님이 철판에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괜찮더라,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로석을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은, 내가 어떤 그 인생의 구르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출구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흐릿한 게 있고, 흰 벽면에는 4개의 이제 영상이 있어요. 그런 미로석을 현실 세계에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은, 무게를 항상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그 2개의 영상을 대비되게 일부러 설치했고, 걔네들이 이제 또 이 큐브의 면면이에 또 비춰져요. 밖에 외부에 있는 큐브도 비춰지고, 그래서 4개의 어떤 이 상황들이 한 곳으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머지 그 전시장을 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설치했던 작품입니다.
갑자기 말이 너무 길어졌다. 네, 그 구르기도 한번 해보셨고 또 작가님의 그 오래전 20년 전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한번 쭉 보셨는데 또 설명 듣기 전에 하고 또 듣고 나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또 다른 오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김종희 씨 오시는데 해주이 하신 말씀 없으세요? 김종기 선생님은 이제 노주련 선생님 그 전시 서문을 여러 번 몇 편을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노주련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또 글도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있습니다. 노주련 작가님에 대해서는 예전에 낙지부터 나서 살아오고 죽다 거기까지 그리고 또 요 부산진 역사에서 그 역사 거기 결론 이름이 뭐였죠? 아트 플랫폼. 동부 아트 플랫폼. 거기서까지 한 3번 정도 이제 수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노주련 작가는 금방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소재들이 있어. 그걸 좀 제 개인적으로는 글을 쓰기 좀 편하죠. 그래서 또 글을 써서 이렇게 주면 신기하게 그 글과 유사하게 작품을 또 잘 감각적으로 잘 풀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참 뛰어난 작가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베를린에 가지 못했지만 그 아까 보신 홀로코스트 만말이라고 독일말로는 홀로코스트 추모이라고 하는데 홀로코스트 만말인데 그게 실제로는 작품입니다. 페트 아이젠만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건축가인데 실제로는 작가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계속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작품은 상당히 이제 그 베를린 외곽에 베를린 그 중심가죠. 한쪽에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받아가지고 그걸 구름을 만들었어요. 구름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구름이 높이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 시멘트로 까만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제 관행대로 그걸 한 2,000몇 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어떤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다른 거죠. 실제로는 이제 니체식으로 말하면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르고 실제로는 동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체는 동이라는 것이 반복된다 말했지만 니체는 더 나아가서 차이가 반복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똑같이 보는 것들이 가서 보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죽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또 똑같이 보이는 저 많은 저 관들은 실제로는 저마다 각자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들인 거죠. 거기를 이제 저걸로 지금 입으신 옷이 또 저기 영화 저기 인생은 아름다워 할 때 그 파잡을 입은 아이들 저기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있던 그런 옷이거든요. 또 저걸 입고 저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금방 그러니까 그 이제 원래 작품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적인 바탕이 저기 들어가서 더 정복되어서 서로 반영되어 오는 그런 놀라운 또 와서 또 보니까 그걸 또 철판에 또 쏘더라고요. 그 철판에 쏘니까 그 밝기 근데 자꾸 더 어두침침해지면서 그 음산한 느낌 이게 더 살려져 오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그걸 또 입혀서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 우리 성격 작가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평론에 가까운 또. 예, 저희는 이제 사실 작년에는 폴란드하고 독일만 갔었는데 그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유럽 한 10개국 이상을 한 달 동안 그 아트버스로 투어 돌면서 아우슈비츠도 갔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어떤 비참한 그 수용소 생활들 그리고 그 노동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노동 그 교화소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바로 이 돌아가면 바로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몸이 아프거나 좀 안 좋으면 이제 일 마치고 건강한 사람은 집 이제 자러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스실을 지나서 소각 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화문 벽에 사람 손이 막 이렇게 끓은 자국도 아직도 보이고 그래서 그 작년에 제가 그 장소를 지날 때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자고 그래서 그 여러 명이 했었어요. 근데 노준현 작가의 작품이 그래서 가장 빛을 발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그때 작업이 좋았고 또 사실은 그 모르는 타인들이 어른이 돼서 각자 개성이 있는 작가들이 한 달 가까이 그 버스에서 같이 생활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흔쾌히 같이 가셔가지고 또 좋은 작업을 같이 해줘서 그 아트버스를 기획한 기획자 입장에서 되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이 자리를 드려서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그럼 뭐 계획을 마무리 할까요? 앞으로 계획을 네. 저희 나의 계획을 좀 물어봐.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인데 저만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할 건지 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사실. 아 그 얘기 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아니 만들어봤어. 만들어봤어. 부산편을 작업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 같이 세 개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부산 저 북구 쪽 이런 쪽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범어사, 그다음에 뭐 다대포,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이시는데 여기 우리 디테일 좋으신 우리 권영희 작가님이신데, 네네. 여기는 이제 남포동, 그 영화 있는 남포동 이쪽은 그 중앙동인가? 예, 중앙동 골목길 뭐 이런 거라서 아직까지 예전에 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지금 이제 부산 경남편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제가 이렇게 참여 좀 부탁드리면 좀 많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생님 작업 보면 확장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작게 했을 때, 크게 했을 때, 또 작은 것들을 여러 개 해서 벽면을 가득 채운다든지, 그리고 또 현장성이 또 좋아요. 들고 가서 요즘에 이제 무선으로 에어 바람 넣는 거 갖고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준비를 하면 또 이렇게 한 박스에 들어오는 그 큐브가 바람이 들어가면 또 엄청 크게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 장소, 예, 그 누가 이 큐브를 만지고 있고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 그래서 작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어떤 확장성 가능성이 여기 돋보이고, 사실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 작업이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네. 더 하실 준비하시면 끝났어.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전속 작가 지원 사업에 이제 노준 작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까지 총 3년간을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어떤 프로젝트를 더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해서 잘 마무리해서 부산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작가로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성장할
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작가를 위해서 큰 박수. 네.